일단은 기존 예제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수정한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 조건식, 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그리고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되는 거, 주문 설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현재가, 시장가, 그리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금액이나 수량으로 선택하고 매도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1차, 2차, 3차 매수, 매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REST API 강의의 실전 예제를 한번 같이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은 GPT 5.2가 출시가 됐는데 그 기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얼마나 AI가 더 좋아졌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GPT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활용을 해가지고 코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번 같이 실전으로 적용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어떤 기존 예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제는 8-1번이었는데 우선은 8-1번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8-1번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런 것들을 저장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온오프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동 매매 시간이라든가 스탑로스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우선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텐데 예제 코드 요 챕터 8에 있는 예제 코드 자체도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바로 직전에 좀 여러 가지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 사항부터 한번 몇 가지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정 사항이 있었냐면은 자동 매매 이제 온오프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온을 하고요. 또 오프를 하고 할 때 원래는 기존에 왔다 갔다가 바로바로 됐었는데 그게 바로바로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1분의 쿨다운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를 누르려고 해도 42초 이후에 다시 시도해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오프 누른 다음에도 온을 또 하기 위해서는 1분의 쿨다운이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키움증권 서버에서 조건식 등록이나 해제 요청을 빈번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꼬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 요거를 조금 이제 코드에 추가를 했고요.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방금 GPT랑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오토 트레이드 쿨다운 세컨드 이거 60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60초 쿨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다운 타임을 기록하고요. 그러면은 오토 트레이드 온을 눌렀을 때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오토 트레이드 온을 눌렀을 때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쿨다운을 이제 팝업을 시킬 건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쿨다운 팝업을 시킬 건지는 요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체크하게 한다. 온일 때도 체크하고요. 오프일 때도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쿨다운이면은 팝업만 하고 리턴을 하겠죠.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나 추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이저 수정은 뭐냐면은 많은 종목을 등록해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물론 이제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최대 95개의 종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었죠. 물론 이제 최대 100개의 실시간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95개의 종목을 등록하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종목을 게다가 급등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틱 데이터가 발생해 가지고 조금 이제 데이터 패칭하는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데이터가 조금 이제 체크가 늦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데이터 패칭을 요 타이머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 형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이제 좀 바꿨습니다. 패칭을 타이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Qt 시그널을 통해서 따로 스레드를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웹소켓 Q워커라는 거를 통해서 웹소켓 Q워커가 웹소켓 Q에서 뭔가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Q에서 가져와서 데이터 리시브드 이 아이템에 이제 보내는데 데이터 리시브드는 그러면은 어디서 정의가 또 됐냐면은 메인 클래스 있죠. 메인 클래스에서 on 웹소켓 데이터 received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그거를 이제 트리거 하도록
그러니까 웹소켓에서 데이터 패칭을 저희는 0.01초마다 타이머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데이터가 많이 몰려가지고 빠르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따로 분리를 해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요 웹소켓 데이터 리시브드 요게 트리거가 되도록,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요게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밀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포텐셜을 좀 해결한 아키텍처로 조금 바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Qt 시그널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키움tr이라는 것을, 요 키움tr이라는 것을 원래는 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마다 제가 정의를 해가지고 하게 했었는데 그 형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 키움tr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우선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프로세스에 시작할 때 넣어줌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인 API 토큰 요청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요 세 가지 프로세스가 한 번에 이제 실행이 되면서, 특히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TR 요청이 제한이 더 빡세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에러가 났었거든요. 가끔씩 토큰 요청 중복으로 인해서 에러가 났었는데 그 포텐셜 에러를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키텍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변경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UI에서 요 자동 매매가 처음에는 오프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enabled를 이제 체크가 원래 돼 있었는데 enabled를 이제 false로 해가지고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끔 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이고, 일단은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요 변경 사항들을 다 저장을 해놨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챕터 8을 이제 복사해서 챕터 10을 만들 겁니다. 챕터 10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싹 다 복사해 와서 요 example 10-1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거냐면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구현을 여기에 example 10-1번 여기에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것들은 좀 다 없애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 볼 텐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거냐면은 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강의를 했던 오픈 API 플러스 강의에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기능을 이미 구현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코드로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한테 좀 수정을 요청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UI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REST API의 챕터 10을 UI를 연 상태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구현한 오픈 API 플러스 강의에 있는 UI를 열겠습니다. 자, 챕터 7에 UI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기능이 있었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탑재할 건지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보시면은 조금 UI가 얘는 조금 더 모던한 스타일인데 얘는 조금 더 기본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부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설정 저장은 제가 스타일 시트를 따로 해놨나 보다. 그쵸? 왜냐하면은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스타일 시트를 따로 하나 이렇게 다시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 탭의 스타일도, 탭 스타일도 한번 가져올까요? 자, 탭 스타일을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탭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요 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요것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GPT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전체 적용되는 스타일 있죠. 요 전체 적용된 스타일을 요걸 커피를 한 다음에 그래서 GPT한테 지금 현재 내에서 적용하는 전체 스타일에
일이 이건데 버튼 색상을 바꿔볼게요. 버튼 색상을 다른 모던한 색으로 변경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복붙한 코드, 이미 좋은 스타일을 쓰고 있다네요. GPT가 이미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인지 스타일 시트 가서 이렇게 해서 스타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른 느낌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가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요거 한번 저장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스타일은 뭐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1차, 2차, 3차로 나눠야 되죠. 지금 매수를 1차, 2차, 3차로 나눠야 되고요. 요거를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돼 있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요 매수 주문 설정 그룹 박스를 다 복사를 해서 가져와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다 가져와서 쓸 텐데 배치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이고요. 이거를 좀 줄여 봅시다. 계좌 현황에서도 좀 줄이고, 이것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였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거를 조금 옆으로 옮겨 볼게요. 요 크기도 조금만 크게 만듭시다.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한번 아까 복사해 놨던 거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텐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요것도 여기까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만큼 좀 키우고 옆으로 좀 빼면은 우선 일단은 매수 설정을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요것만 우선 가져오고 그룹을 이렇게까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요거 있죠? 지금 요거랑 요 지금 3개 정도가 기능이 여기에 밑에 있는 거랑 이제 겹치는데, 요거를 우선은 여기에 있는 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고요.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거 복사해서, 근데 요거 지우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지운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다 지워주고요.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수 주문 설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수량이나 금액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이제 매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식 매도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좀 여기에 있는 걸로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매도 주문 설정을 우선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복사해 가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 설정도 요거를 조금 위로 올릴까요? 조금 위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요거를 일단 옆으로 한번 빼볼게요. 우선 옆으로 빼서 매수 주문이랑 매도 주문을 조금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우선 요거를 여기에 올려 놓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가 기능이 겹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름을 이렇게 요걸 지우고 시장가 그리고 현재가 이것도 가져와서 지우고 이렇게 바꿀 거고요. 요것도 가져와서 지우고 이렇게 바꾸면은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좌 수익률이 얼마만큼 발생했을 때 1차, 2차, 3차 매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일단은 가져와야겠네요. 공간이 조금 모자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공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좀 밑으로 보내고요. 공간을 조금 늘려 볼게요. 프로그램 화면이 너무 커지면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우선은 일단은 줄여보는 방안은 나중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근데 매수 설정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설정도 지금 따로 해야 되죠. 매수도 2차 매수와 3차 매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내려 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2차하고 3차를 저 위에다가 올려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1차를 조건식 들어왔을 때 하고 2차와 3차를 요 수익률로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 매도 주문 설정이 얘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얘랑 좀 묶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설정을 탭을 따로 빼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탭을 추가할게요. 여기에 탭 추가 이렇게 After Current Page 한 다음에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매수 주문 설정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매수 주문 설정 관련된 거를 여기다 우선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하고 따로 또 페이지를 또 빼서 여기에는 매도 주문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쓰면 되는데 사실상 그런 매수 주문 설정 관련된 거는 요것들은 이제 조건이니까 다시 위로 빼고요. 하고 요 그룹 박스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는 하네. 잠시만요. 요거를 빼내고 그룹 박스 이제 지우고 이거를 다시 넣겠습니다. 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매도 주문 설정도 요 그룹 박스가 필요가 없죠. 그룹 박스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주문 설정을 이렇게 빼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 그룹 박스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매수 설정이라고 해서 요거를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요 그룹 박스에 대한 스타일링을 조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스타일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추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박스에 대해서 스타일링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스타일로 해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매수 주문이랑 매도 주문 설정을 같이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늘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늘려주고 또 라인을 조금 맞춰줘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 설정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룹 박스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그룹 박스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일단 바깥으로 잠시 빼놨다가요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 탭을 딜리트를 시키고 이거 매수 주문 설정을 주문 설정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러면은 둘이 비슷해졌나요? 이제 UI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는 끝났는데 이제 실제로 기능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GPT한테 좀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요 챕터 10에 있는 폴더를 좀 열고요. 지금 만든 UI 파일 있죠? UI 파일과 example 10-1 파일을 GPT한테 새 채팅을 열어서 줄 거고요. 하고 오픈 API 플러스 챕터 7의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할 거니까 요 트레이딩 프로덕트.py가 이제 기본 로직이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 요거를 한번 같이 줘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GPT한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API 플러스로 만든 트레이딩 프로덕트 파이의 분할 매수 매도 기능을 example 1.py에 이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REST API 기반이고 조금 아키텍처가 달라. 대신 만든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 주요 로직 구성하는 방법은 비슷해. 여기서 메인적 UI에 추가된 것들과 트레이딩 프로덕트.py의 로직을 잘 분석해서 example 10-1.py를 수정해서 전체 코드를 나한테 줘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썼던 UI 있죠? 챕터 8의 UI죠? 챕터 8의 UI를 이렇게 복사해서 UI main.ui old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여기 잠깐 템프로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여기에 조금 워딩을 추가할게요. 어떤 식으로 추가할 거냐면은 여기서 main old.ui가 원래 example 10-1.py에서 사용하던 UI 파일이고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하려고 수정한 UI 파일이 main.ui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커맨드를 줘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큰 작업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파일 그리고 요 네 가지 파일도 조금 코드가 많은 편이고 특히 UI 파일이 코드가 좀 많은 편인데 잘 참고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보통 GPT 5.0이나 5.1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띵킹하고 워킹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5분 2초 동안 생각을 했고 지금 파일을 전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변경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조금 옮겨진 것 같고 우선은 뭐 짜잘하게 수정 사항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이렇게 해봐서는 조금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고 한번 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런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죠. 요 메인 펑션에서 요 부분을 여기 건드렸는데 이거를 건들면은 안 되는데 건드려 버렸네요. 자, 메인 펑션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갈 거고 얘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GPT가 제가 그냥 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클래스 101에 이제 코딩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찍어놨지만 그거에 이제 완전 정제된 커맨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그냥 작업하는 거는 사람에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tr 요거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다 로딩은 다 되네요. 로딩 되고 요 설정 값들이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값들이 잘 저장이 되는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요것들의 값들이 저장이 잘 되는지 한번 주문 설정에서도 이렇게 막 좀 임의로 좀 바꿔 볼게요. 그래서 수량 금액 이렇게 임의로 좀 바꿔 보고요. 이것도 이렇게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30, 33, 100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꿔서 저장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팝업도 나오게 수정을 해줬네요. 저는 한번 다시 껐다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값들 그대로 로딩 잘 됐고요. 그리고 요거 주문 설정도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입력한 값들이 지금 잘 저장이 됐고 요런 콤마 연동되는 것도 잘 해줬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거 조금 다시 롤백을 좀 시켜볼까요? 자, 그럼 구현이 잘 됐는지 리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현이 잘 됐는지를 파악하려 그러면은 돌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코딩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조금 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토요일이라 가지고 일단은 주말이기 때문에 장이 열진 않아서 돌려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얘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 상태하고 매도 주문 상태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완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true, false인데 그럼 매수 주문 상태 요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주문 접수 체결 부분일 텐데 그쵸? 그래서 제가 원래 오픈 API에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아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한 거를 따라 했네요. 그죠? 매수 주문 상태에서 얘가 접수라고 하면은 체결 완료로 바꾸는 거를 여기서 미체결 수량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처음에 이제 편입할 때 1차 대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잘 했고 그래서 매수 주문 상태를 몇 차 체결 완료로 바꾸는데 여기는 place by order라는 걸로 래핑을 해놨네요. 여기 1차, 2차, 3차를. 그래서 스테이지를 2차, 2차, 3차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2차, 3차의 이제 수익률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였죠. profit value. 요게 이제 수익률인 것 같네요. 그죠? 수익률이 이제 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오케이, 뭐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place by order를 좀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스톡 오토 트레이드에 없으면은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오프 상태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를 가져와서 by quantity를 해보면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지금 스테이지를 입력받고 있죠. 현재가랑.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오케이 수량을 계산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수량이 여기에서 선택되면 수량을 그냥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차 매수 이렇게 체결 완료를 임의로 바꾸는 것도 잘 가져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 시장가 여부나 뭐 이런 것들 요거 잠시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 요거를 매수 주문 이렇게 시장가 여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했네요. 요것도 일단은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셀 오더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똑같이 했겠죠. 지금 셀 오더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하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넌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보면은 손절 그쵸 손절 그리고 분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할 테고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잠시만요. 조건식 조건식은 이렇게 됐고 트레일링 스탑이 어디 있죠?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어졌나? 아, 트레일링 스탑을 없애버렸네요.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구현이 안타깝게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구현이 없어졌어 가지고 요거를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GPT가 실수해 가지고 트레일링 스탑 관련해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 너가 기존 example 10-1.py에서 트레일링 스탑 관련 로직들을 아예 없애버렸거든. 그걸 복구시켜서 지금 코드에 잘 넣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뭐 얘가 얘기한 거는 정확히 파악한 것 같은데 한번 전체 코드에서 얘가 정확히 적용을 시키는지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중간에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이거 리얼타임 트래킹 DF랑 지금 다른 거를 오토 트레이드 스탁 DF랑 두 개를 같이 사용하려고 지금 복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똑같이 복구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요거를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해줘. 파이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해가지고 뭐 전체 코드를 달라고 하면 주긴 하겠지만 받아가지고 그냥 옮기는 형식으로 할게요. 받은 거를 이렇게 열어서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옮길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요거를 또 그래 그럼 요거 다시 해야지 뭐.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컨텍스트에서 빼놨었죠. 요거는 이거는 다시 지워주도록 하고요. 요 매도 주문 여부를 여기서 따로 했는데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매도 주문 여부를 트레일링 스탑이랑 스탑 로스는 전량 매도니까 이렇게 했다.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인정. 오케이. 그러면 트레일링 발동 여부 이런 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트리거드 오케이. 그래 하이 발동 후 고가죠. 그래서 요거를 트레일링 발동 오케이. 발동 후에 고가 갱신해 줘야 되고요. 고가 하락률 GPT가 지금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은데요. GPT가 지금 잘 구현을 해줬고 뭐 돌려보면 이상 없겠죠. 돌려보면은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요. 돌려보면 아까 그대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불가능. 오케이. 설정 저장 실시간 등록도 잘 되고요. 종목 리스트도 가져오는 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코드 제너레이션 자체는 다 된 것 같고 장중 실전 디버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example 10-1번을 일단은 실행을 시키고 제가 실전 계좌, 실전 투자 계좌에다가 연동을 해놨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동매매 매수 테스트라는 조건식을 제가 매수 조건식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쪽에 이제 들어온 종목을 산 다음에 1차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2차 매수는 0.5% 떨어지면은 3차 매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좌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하는 거고 1차, 2차, 3차 매도는 이런 식으로 각각 0.5%, 0.8%, 1.1%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문 설정은 지금 1차, 2차, 3차를 다 10만원씩 다 시장가로 매수하게끔 그리고 매도 주문 설정 또 이렇게 시장가로 할게요. 시장가 하고 30% 말고 33%, 50%, 100% 매도 가능 수량 대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매매 시간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정규장 시간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동매매 오늘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늘 누르면은 자동매매 현황에 이제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거고 1차 체결 완료, 2차 체결 완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금액대가 2차 체결 완료까지 된 순간의 금액대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주당 금액이 요만큼이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종목 수가 좀 많아져 가지고 종목 수를 좀 줄여야겠네요. 지금 7개 들어왔으니까 7개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차 체결, 2차 체결, 3차 체결 완료까지 된 종목이 핑크퐁 컴퍼니. 요거에 이제 지금 3차 체결 완료까지 됐죠. 그리고 1차 체결 완료 매도 주문 1차 체결 완료 나노엔텍이 1차적으로 일단은 체결 완료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거랑 HTS에서 보이는 거랑 살짝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1초마다 갱신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자동매매 현황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초마다가 아니라 1틱마다 변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또 0.8%를 초과해서 2차 체결 완료까지 된 걸 알 수가 있고 3차 체결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이면은 3차가 됐고 이렇게 빠져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절 수익률을 한번 아예 마이너스 0으로 해보면은 다 그럼 강제 매도 접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 매매 5% 하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콘솔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코드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제 영상에서 들어가 보시면 아무거나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 설명란에 이렇게 GitHub 링크 주식 코딩 채널 이제 모든 자료 구매하기 GitHub 스폰서 있죠? 이쪽에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GitHub 후원하기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GitHub 이제 후원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카드가 이제 GitHub에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결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그냥 계좌 이체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구글 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이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게 되면은 오거나이제이션 초대 메일이 GitHub 통해서 이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일함에 GitHub 통해서 들어온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안 왔다고 하시면은 이쪽 제 이메일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후원하시게 되면 요 레포지토리가 보입니다. 이쪽 레포지토리 스톡코딩 렉처라는 레포지토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모두 코드 같은 것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뭐 클론을 해도 되고 다운로드 집으로 해가지고 zip 파일로 이 전체를 다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코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 나는 코딩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코딩을 배워가지고 만들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클래스 101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없이 GPT로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출시된 지 이제 며칠 안 된 강의인데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